어젯밤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3을 넘기며 TMF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헝다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까지 나오면서 중국발 리스크 심화로 인해 위안화 방어를 위한 중국의 채권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장기 채권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TMF 반등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MF 하락 원인 첫 번째, FOMC 의사록. FOMC 의사록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이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그로 인해 장기채 위주의 패닉셀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TMF 하락 원인 두 번째,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상승하지 않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베어 스티프닝 현상은 장기채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금리 위로 자리 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모두 강한 미국 경제 때문에 나온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는 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신용카드 대출 총액과 금리입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출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체납액과 장기 체납 비율입니다. 체납액과 장기 체납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대적인 총량이 크진 않지만 상승폭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이 상승폭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체납 비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비용지수입니다. 고용비용지수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고 임금이 낮아질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과 시간당 임금입니다.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시간당 임금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시설이나 장비 투자가 많아져 생산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미국 기업의 파산 속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알아봤지만 상반기에 파산한 미국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하반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속도라면 미국 파산 기업의 수는 2010년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미국 모기지 금리는 7.16%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이만큼의 금리를 내면서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택시장은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공급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모기지 금리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에 대한 의심을 품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MF 하락 원인 세 번째, 국채 수급. 아마도 이번 장기채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프라법, IRA, 반도체 지원법 등 미래 핵심 유망 산업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을 국채를 찍어내서 막는 중이죠. 그런데 현재 국채 수급이 꼬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화면 상단의 카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위안화의 가치가 상당히 빠르게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 새벽에 헝다그룹의 파산보호 신청까지 나오면서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위안화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과 금을 팔면서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분간 채권 매도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채권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채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채권에 대한 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준 때문이며 이번 30년물 입찰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장기채 금리의 폭등은 30년물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를 보면 2.42의 응찰률로 전달보다 0.01밖에 줄어들지 않은 수준입니다. 올해 30년물 입찰 결과의 응찰률을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45, 2월 2.25, 3월 2.35, 4월 2.36, 5월 2.43,
6월 2.52, 7월 2.43, 8월 2.42. 이번 8월의 응찰률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채 금리는 도대체 왜 폭등했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마 연준에서 많은 양의 채권을 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채권 입찰 결과를 보면 총 230억 달러 중 약 86억 달러를 연준에서 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0년물 채권의 35% 이상은 연준에서 매입한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채권 수요가 크게 부족해서 연준이 개입했다 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의 대량 장기채 매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2월 달에도 30년물 82억 달러를 연준에서 매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10년물 채권의 움직임을 보면 단기적으로 4%가 넘어선 뒤 다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4% 이상의 장기금리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준에서 막기 힘들 정도로 수요가 줄어든다면 SLR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채 매입을 유도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부턴 국채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침체가 강하게 올지 약하게 올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강해 보이는 미국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량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수요는 죽지 않을 것이며, 만약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채 금리는 고점에 닿았다는 생각이며, 만약 패닉셀이 계속 이어진다면 리스크는 더욱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